불완전함을 사랑하라. 우리의 선택은 늘 최선이었다. 과거를 곰곰이 되짚어보니 도저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거기까지가 바로 최선이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니까 지난 일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는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그 일을 이미 겪어봤기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거라고. 남는 장사다. 과거의 나는 지금보다 더 여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더 적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함의 증거물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내용물일 뿐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변화할지 머물러 있을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가? 그래도 괜찮다. 아쉬움 없는 삶이란 것도 가능하지 않으니 아쉬운 대로 바람드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자. 아쉬움은 자기 비난이나 자책과 다르다. 비난이나 자책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판단이고 아쉬움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니 이제 가슴으로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미 내 삶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지나갔음을 담담히 인정해보자. 후회의 덫에 갇혀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향유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번 글쓰기에서는 가시지 않는 후회와 자책의 장면들을 만나보려 한다. 왜 다시 끄집어내야 하냐고? 그러게 말이다. 정말 다시 들여다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거나 화가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당장 보기 싫어 묻어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니 문제다. 감추고 묻어둔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 어느 순간 더욱 사납게 달려들게 돼 있다. 그러니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렵고 미숙했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던 그 일로 더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이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일단 지금 할 일은 내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하고 좀 뻔뻔하게 굴어보는 거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 내가 괜찮다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할까? 가짜 자기 연민과 진정한 자기 연민.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불행이나 불운이라고 해석하는 안 좋은 일은 내게 복이나 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며 누구 탓도 아니다. 대부분 나의 성격이나 기질, 두려움이 만들어낸 지나친 욕망,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을 붙들고 있는 집착,
내가 맺은 잘못된 인간관계의 패턴에서 오는 것이다.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스스로 냉정하게 직면할 필요도 있다. 이런 직면이야말로 자기 수용의 밑거름이다.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반복해서 실수하고 비극적인 드라마를 쓰는 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 치유와 성장, 변화는 자기 직면으로 시작해 자기 수용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가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는 회피하기 때문이다. 나의 강점, 이미 이룬 것들, 나름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는 일상 등등 자신과 삶의 좋은 면을 보지 않는 태도가 있다.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밝은 면만 보는 것도 회피이지만 삶의 밝은 면은 보지 않고 어두운 면에만 집중하는 것도 회피이긴 마찬가지다. 밝은 면을 보지 않는다면 무의식에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행복하면 안 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성공하면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사랑받으면 안 돼. 같은 거짓 신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강렬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거짓 신념이 커지고 그에 사로잡혀 자신의 강점이나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짜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익숙한 고통의 상황에 머무르려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상황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 연민이란 무엇일까? 연민이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친절함과 다정함이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위로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기꺼이 함께 할게.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볼까? 지금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도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외부 조건을 탓을 하며 무턱대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 진정한 자기 연민이 아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초월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자기 개념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해당한다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닿아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환상을 쫓고 있음을,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려 함을 자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슴에 품었던 열망과 소망이 사라져 인생이 허무해질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욕망과 포부를 지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즉,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별해가며 현실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현실과 다툴 때 우리는 항상 지게 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면 기쁨의 에너지가 커진다. 자기 긍정감이나 자존감도 향상되며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우리를 응원한다. 오늘은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와 함께 했습니다. 한경원님은 심리상담과 치유 글쓰기를 안내하며 자기이해 촉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고통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생겨나고 소멸되어가는 과정에서 글쓰기는 언제나 놀라운 통찰로 이끌어준다고 말이죠. 본인의 상처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치유의 경험이 있었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독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힘과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키워나간다면 우리를 뒤흔드는 어떤 바람도 거뜬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의 내용이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